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전과 마찬가지로 지수 하락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 이제 스마트폰, 5G 통신 장비 위주로 살펴봤고요. 오후 2부 시간에는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주와 콘텐츠 관련주 위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무조건 지수가 하락했다고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현금 있는 분들은 종목 옥석 가리기가 상당히 쉽죠.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 막판에 밀리는 종목은 좋다랬어요. 장 막판에 밀린다는 얘기는 그 종목의 내재 가치라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크게 하락한 영향에 의해서 빠지는 거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은 그런 종목들은 쉽게 더 빠르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는 장 막판에 밀린 종목 또 하나 있죠. 우리가 항상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도를 적게 하거나 오히려 소폭이나마 매수한 종목, 그렇죠? 그리고 당일 저점 수준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종목, 요 세 가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런 종목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진단과 함께 그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죠? 하모니 관심주 해서요. 이제 전략주, 기대주, 바닥주, 단기주 있죠? 전략주,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략주는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에요. 삼성전자, 우선주. 오늘도 반도체 가격이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상저하고 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크게 개선되겠다는 또 그런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RFHIC, 통신 장비 업체죠. 해외 수출이 내년에 크게 나올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삼성 SDI 2차 전지죠. 셀트리온 바이오죠. 현대모비스 이것은 자율주행도 되고요. 그리고 전통 제조업 중에 한 종목 이렇게 해서 5종목 전략주 큰 흐름으로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대주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 BH하고 하이비전 시스템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 5G 관련주죠. 갤럭시 폴드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주인 이오테크닉스, ENF 테크놀로지 이렇게 있고요. 또 바이오주인 NK맥스, OLED 관련주인 덕산 네오룩스 있죠. 이 부분 중에서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잡아 드린 거고 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지금 관심 종목에 놓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주 도화 엔지니어링 일단은 실적이 크게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북 테마 하면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인데 이 도화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좋다. 12월 달에 북미 실무회담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고 있죠. 다음은 이제 폐기물 업체 코엔텍 단기적으로 들어갔는데 글쎄요. 한번 지켜봐야죠. 오늘 지수 하락과 맞물려서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죠. 자, 오늘 지수만 조금 좋았으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을 텐데 조금 오늘 날을 잘못 잡았어요. 지수 하락에 맞물리면서 상승 폭이 대부분 반납되면서 마감됐죠. 그리고 이제 보험주 현대해상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주사 5종목 중에 CJ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콘텐츠 중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움직임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어요. 이거 한번 진단을 해드리고, 그죠? 그리고 통신 장비 단기 종목으로 우리가 RF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한항공대에서 오늘 오전에 한국항공우주로 조금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SKC 코오롱 PADC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크게 하락할 때 장 막판에 밀렸고 수급도 양호했다라는 그런 종목이에요. 물론 실적이라든지 그런 재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20 종목들은요, 나름대로 실적이라든지 다 재료를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니까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테마군. 우리가 시장이 내년에 좋아진다면 어느 테마로 가겠습니까? IT 섹터죠. 그렇죠? 반도체를 비롯한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오늘 신규로 실리콘
웍스를 SK 코론 PI 대신 한번 진입을 하고요. 오전에는 한국 항공우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한 5분 정도 방송을 하셨는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열심히 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도 리베라 호텔에서 또 강의가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죠. 그 자세한 내용은 내일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 하이텍 오늘 나온 리포트예요.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왔어요. 내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기대해서 목표가 상향 신한증권이죠. 올해 3분기 생산 능력 증가로 사상 최대 실적으로 기록했다. 4분기에는 비수기지만 8인치 파운드리 수요 호조에 힘입어 실적 개선세를 이어질 걸로 전망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다 좋아지네요.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한 18% 증가한 2,048억, 영업이익은 54% 증가한 398억이죠. 물론요, 이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618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분기가 3분기보다는 나쁘지만은 전년 동기, 그러니까 비수기이기 때문에 항상 4분기에는 실적이 약간 부진하지만은 작년보다는 좋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 DB 하이텍, 우리가 보통 이제 비메모리는 이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가 있고, 이 DB 하이텍은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드는 제조회사죠. 이 파운드리 회사 있는데, 이 회사는 DB 하이텍은 파운드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오른쪽에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이렇게 쭉 적어놨었죠. SPA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있어요. 반도체 패키징 솔루션. 그리고 이제 SN STEC, 블랭크 마스크 제조하는 업체죠. 그리고 이제 뭐 네페스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고, ENF 테크놀로지, 그렇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본의 수출 제한 품목에서 있는 것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 자회사죠. 팹네크놀로지 지분 한 46.4% 갖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이 중국산 불산을 수입하면 이 자회사인 팹네크놀로지가 가공을 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랬죠. 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 133조 투자한다 했는데, 이 ENF 테크놀로지가 이미 좀 미국의 오스턴 지역에 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신규 공장을 증설하고 있죠. 한 522억 원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공정에 케미칼을 그래서 소재에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하지만 오늘같이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는 많이 뜬 종목 위주로 빠졌죠. 그래서 ENF는 조금 빠졌던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이 이오테크닉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오테크닉스 갖고 계시는 분은 요 화면을 한번 저장을 시켜 놓고 한번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상당히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왔던 그런 리포트인데,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대규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과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한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장비 기술을 앞세워 실적 반등을 노리고 있다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 삼성그룹과 관계를 한번 쭉 적어놓고 신규 기술이 뭐가 있고 그런 내용이에요. 오른쪽도 이거는 이제 과거에 나온 재료인데 그런 내용 부분들이 쭉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요, 이 삼성 쪽에서 지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죠. 레이지 어닐링 기술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테스트 거쳐서 웨이퍼에 이상만 없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또 바로 발주를 시작할 거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 장비 가격이 대당 한 50억 고가 장비죠. 그래서 수주가 본격화될 경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오테크닉스 있는 분들은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차트 모양 세 종목 한번 봐야겠죠. 먼저 DB 하이텍, 그쵸? 자, 오늘 장중에 긍정적인 보고서에 힘입어서 한 3.6% 가까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뭐 강보합 플러스 50원. 그나마 선방을 했죠. 종합지수가 거래소 시장이 한 27포인트, 거의 28포인트 빠졌어요. 코스닥이 12포인트 빠졌으니까요. 이제 그런 와중에 강보합 유지. 근데 한번 분봉 모습 한번 봐야죠, 그쵸? 오늘 거래도 조금 실렸던 부분인데
그죠?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거의 밀리진 않았네요. 그죠? 오히려 쟤는 이제 우리가 오늘 종목 고른 것 중에서 장 막판에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빠진 종목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DB 하이텍은 그런 모습은 아니고 한번 수급 상황도 봐야겠죠? 뭐 오늘 한 33,000주 개인이 샀는데 뭐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에요. 어제도 한 4만 주. 그러니까 이틀 조정을 받고 오늘 좀 치고 나가는 자리인데 조금 활발하진 못했는데 뭐 우리가 신규로 노리기에는 조금 그렇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도 큰 부담이 없다. 어떤 뭐 거래량이 과열기라든지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 곳에 크게 몰렸다든지 그런 기미는 전혀 없다. 그냥 갖고 있는 분만 좀 더 홀딩을 해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 문제 이오 테크닉스죠. 자, 이오 테크닉스. 자, 오늘 21선 돌파 여부를 보자. 우리가 이제 어제도 이 종목 언급을 해드리면서 일단은 아직은 좀 타이밍이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반등일지 추세적인 상승일지는 어디서 결정이 난다. 21선을 돌파를 해주고 다시 조정을 받을 때 21선을 깨지 않고 그거를 기점으로 지지 삼아서 재상승하면 그건 본격적인 상승이라 했죠. 근데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랬어요. 오늘도 장중 한때 그렇죠? 한 4% 넘게 크게 한 9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어쩔 수 없죠. 뭐 시장이 급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막판에 밀렸죠.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이 막판에 밀린 거고 수급 상황은 좋은데 우리가 이 타이밍은 좀 아닌 게 좀 플러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지수가 또 한번 빠져버리면은 오늘 안 빠진 종목들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지수가 안 빠지더라도 뭐 그냥 보합권에 머무른다 그러면은 오늘 나름대로 셌던 부분 종목들, 그러니까 플러스 나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 빠질 경우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뭐 수급이라든지 장막판에 밀리는 그런 모습은 좋지만은 오늘 좀 플러스가 나왔고 최근 또 3일째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제외는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일단은 나중엔요 우리가 아무튼 한번 이 종목은 노려볼만 해요. PLP 부분, 패널 레벨 패키지죠? 그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지금 1조 5천억 투자한다 그랬어요. 빠르면은 뭐 조금 시기를 또 앞당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수혜는 이오 테크닉스 나오니까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되 전체적으로 조금 IT 섹터가 좀 안정을 찾은 다음에 가능하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5,000원, 그러니까 9만 지금 21선이 얼마죠? 21선이 이동평균선이 94,000원 좀 안 되네요. 그쵸? 뭐 자소 하락 추세니까 뭐 93,500원 돌파한 다음에 93,500원을 지지할 때, 그쵸? 그때 한번 보자. 일단은 관심 종목에는 계속 넣어놓고 있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ENF 테크놀로지는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요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 21선 잠깐 돌파하고 크게 밀리면서, 그쵸? 요때가 언제니까 11월 15일, 그쵸? 그러면서 수급적으로도 개인이 12만 주, 그쵸? 그래서, 이 종목은 뭐라 했습니까?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뭐, 가격 조정이 됐던, 기간 조정이 됐던. 그래서 오늘도 조금 낙폭이 심화됐는데, 근데 주가가 5% 빠진 폭에 비해서 수급적으로, 그쵸? 별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이 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오히려 조금 소폭 매도했어요. 한 200주 정도. 오히려 외국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11월 15일처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때 6만 주씩 이상 팔았어요. 팔고 오늘 이런 모습이 나와서 개인들이 한 10만 주 넘게 샀다 그러면은 하락폭이 조정이 상당히 깊어질 수 있는데, 근데 주가 하락폭에 비해서 별로 수급적인 상황에서 별 변동 사항은 없다. 그러면은 뭐 내일 요런 종목들 또 거래량도 오늘 9만 주 어제부터 감소했죠? 자, 거래가 크게 실리지도 않고 수급적으로 변화 없이 그냥 주가만 시장 영향에 의해서 빠졌다. 그동안 올라간 거에 따라서 그냥 조정이 조금 깊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요런 종목들은 시장이 내일 조금 안정만 찾으면은 쉽게 오늘 까먹은 부분, 낙폭된 부분은 거의 만회하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라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신규 우리가 관심 정보로 단기적으로 한번 볼 종목이 실리콘 먹스죠. 우리가 어젠가요? 그제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죠? 자, 지금 이틀 정도 크게 뜨고 어제까지 이틀 조정 그리고 오늘까지 3일 조정이에요. 오늘은 마이너스 800원 한 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수급적으로 볼 때 오늘 개인들이
소폭이나마 매도했죠. 뭐 물론 이제 외국인도 한 3만 주,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물량 대부분을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일봉상으로, 분봉상으로 볼 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 막판에 밀렸어요. 이 종목은요. 마이너스 800원. 뭐 약보합권에서 머물다가 막판에 밀렸죠. 이거는 이 종목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니까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막판에 좀 밀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안정된 모습. 그리고 아까처럼 플러스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마이너스권. 그렇죠? 그러면 이미 오늘 지수 하락에 따른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일 조금 시장만 안정된다든지 아니면 보합권만 머물러 준다 해도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실리콘웍스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거래량도요. 오늘 12만 주 전일 거래량과 비슷한 거래량이죠. 전일 13만 3천 주, 지금 12만 8천 주, 그렇죠? 근데 오늘 12만 8천 주 거래량이 지금 이게 화면에 분봉상인데 거의 바닥권에서 많이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윗부분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매수했던 그 주가를 끌어올렸던 애들이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까 수급적인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바닥권에서 그 물량이 더 많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봐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실리콘웍스는 내일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14일이니까는 지난주 목요일날 나온 리포트네요. 그렇죠? 신한금에서 나온 거. 한번 실리콘웍스가 이 펠립스 국내 1위 업체라 그래요. 2위가 이제 텔레 치스고 주로 이제 실리콘웍스는 이 이제 LG 그룹과 관련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뭐 요 내용 알고 싶으신 분은 이게 14일날 나온 기사니까 아마 14일날 아마 오전에 아마 뉴스 특징적 분석 시간에 아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제 콘텐츠 관련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주가 변동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기 기사 있을 텐데 오늘도 이 OTT 부분이 있는데 이 OTT 관련주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제 이 동영상을 하는 서비스 업체가 많이 생기면은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는 주가가 상당히 혜택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편수도 그동안에는 1년에 한 25편 정도 드라마 제작을 했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년에는 한 40편까지 늘린다 그러죠. 거기다 수혜. 뭐 쭉 내용이 있습니다. 뭐 어디 회사가 뭐 하고 내년에는 어떤 OTT 회사가 출시가 되고 이게 오른쪽에 있네요. 그렇죠? 세계 OTT 경쟁 심화에 따른 수혜감이 기대된다 그런 내용이죠. 디즈니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 13일 날 시작했고 그렇죠? 애플도 시작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내년에는 뭐 MBC 유니버셜 피콕과 그리고 워너미디어의 HBO 맥스 등이 새로운 OTT가 등장하고 국내도 지금 웨이브라고 출시가 지난 9월 달에 통합돼서 출시됐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업체가 많을수록 경쟁이 심화될수록 수혜는 제작하는 업체는 수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주가 변동 참 저도 이게 오늘 보면서 한번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 자, 이 지금 이제 보면 이제 밑꼬리를 길게 달아줬어요. 자, 오늘 장주 이게 다 오전에 빠진 게 5월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그래도 덜 빠졌을 때 아침에 한 6% 이상 크게 하락했다가 막판에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한 2,200원, 2.78% 빠졌죠. 그래서 거래량도 크게 실렸어요. 32만 주, 전일 거래량 8만 5천 주. 평균 거래량은 한 2배 정도 상회하는 거래량이죠. 자, 한번 분봉 모습. 그렇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크게 실려놓고 주가를 그래도 낙폭, 특히 종합지수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데 얘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면 바닥권에서 거래가 크게 실리고 낙폭을 축소하는 종목은 좋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더 좋고 하려면은 수급적으로 그쵸? 뭐 외국인이 됐던 기관들 그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지난 11월 14일날 보십시오. 기관이 7만 2천 주 사고 개인이 한 4만 3천 주 팔 때 거의 5%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크게 올라갈 때 누가 매수를 많이 했나를 보면은 이 종목의 주체 세력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상당히 아까 말한 대로 밑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또 시장이 나쁜데 낙폭 축소하고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
수급 적으로 그죠? 개인들이 오늘 오히려 6만 주. 조금 요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은 지금 가격 때 추가 뭐 매수라든지 뭐 없는 분들 매수 관점으로 노리기에는 일단 수급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 아무튼 이 세 가지가 부분이 우리가 이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의 주체 세력들이 매도가 적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라든지 그날 당일의 변동폭이 작은 종목이 좋다 했는데 일단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갖고 있는 물량만 좀 더 가자라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코인테크인데 뭐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오늘 기사 나왔어요. 이제 이 회사가 보면은 코인테크는 삼성항공 자동회사 자동화 사업부에서 출발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 전문 업체로 이 2차 전지 매출 비중이 크다 그러죠. 이제 주로 고객사가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무라타라는 그런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이 2차 전지 투자가 내년부터 좀 크다 그러죠. 2023년까지 이 3사가 얼마입니까? 규모가 약 250 기가와트죠. 증설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연간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코인테크의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코인테크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그러니까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는 LG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대규모 투자가 설치가 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기 따른 수혜가 차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2차 전지는 우리가 에코프로 BM하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리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참 오늘 날짜를 잘못 잡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오늘 오전에 장중에 한 4% 넘게 5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별 수 없죠. 뭐, 그죠? 시장이 급락하니까는 동반 하락하는 상승폭을 거의 반납하는데, 그래도 제가 언제죠? 그저께인가요? 한 2, 3일, 이틀 전인가 말씀드렸죠.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죠? 윗꼬리는 비록 달았지만은 개인들이 64,000주 팔았어요. 최근에 보십시오. 어제 51,000주, 그리고 그제 11월 18일이죠. 월요일날 한 4만 주 가까이 팔고, 지난 금요일날 54,000주 팔고, 바닥권에서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도 덩달아 동반 상승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바닥권은 지났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5만원 밑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도 괜찮다는 말씀드렸어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바닥은 형성됐다. 물론 바로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낮다 그랬죠. 4분기 실적도 3분기 실적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단순히 이 전기차, 어제도 뭐 유럽에서 올인한다 그러죠. 전기차에 대해서 내년부터. 왜? 연비 규제가 바로 실시되니까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전기차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가 원인이 규명이 확실하게 되면은 아마 그때가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루어지고, 당분간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좀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계단식 상승만 나올 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지금까지는 그 변화에는 변동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에코프로비 한번 분봉상 볼까? 이게 이제 장 막판에 밀렸는지, 그쵸? 요 종목도 한 1시 넘어서부터 조금 밀렸는데 일단 플러스가 나왔다. 그래서 플러스 나온 거는 오늘 막판에 밀려도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 오히려 지수 하락할 때 같이 하락하면서 막판에 밀린 종목이 오히려 좀 좋다 그랬죠.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바닥을, 주가가 크게 하락한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이 61선 맞고 빠졌다가 오늘 61선 확실하게 돌파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위에 있는 121선 한번 저항이 나올 겁니다. 뭐 그걸 딱 맞고 빠질지, 그걸 살짝 돌파하고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121선 55,300원 정도가 한번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매매 임하자라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에코프로 BM도 우리가 이제 선침해 차원에서 5만원 밑에서부터는 모자라는 말씀 드렸죠.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 시장에서 이슈화는 안 됐기 때문에 뭐 물량을 여기서 더 크게 늘릴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물량만 갖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렇죠? 오늘 이 종목은 한 650원 빠졌네요, 그렇죠? 근데 주가는 한 1.3% 하락했지만 뭐 수급적으로, 그렇죠? 이 2차 전지들이 수급이 완전히 개선돼요. 그러니까 오늘 650원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좀 팔았지만은 한 4만 주 팔았지만 대부분 물량을 기관들이 받아주고 개인이 한 13,000주 그쳤죠? 어저께 한 900원 뜰 때 개인이 4만 1,000주 판 거에 비하면 그죠?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 있다. 2차 전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전후로 해서 저점을 찍었다. 뭐 포스코 케미칼 현지 에코프로 BM 같은 맥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2차 전지 중에서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을 가장 선호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코프로 BM은 관심 종목에서 빼고 아마 포스코 케미칼 요 한 종목만 놔둘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내가 계속 드렸는데 뭐 지금은 아직은 뭐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니까는 좀 더 지켜보면서 나중에 한번 주가가 조금 올랐을 때 한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내용이죠.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포스코 케미칼은 양극재, 음극재 다 만드는 회사예요. 보통 이제 2차 전지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예,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둘 다 하는 아마 국내 유일 업체일 거예요. 예, 아마 음극재, 양극재 하는 회사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만약에 요 회사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회사 내용이라든지 보면은 우리가 동영상 올려둔 거 상당히 많을 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네요. 2020년 시장은 유럽 이산화탄소 규제 시행, 그렇죠? 연비 규제예요. 그래서 신형 전기차 출시 호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뭐 2020년 복수배경 전기차 생산량 100만 대 목표로 하고 있고 요 최근에 나온 기사는 없네요. 제가 이건 안 적어놨네요. 뭐 유럽 전기차들 뭐 올인한다고 전기차에 그런 기사도 나왔던 부분인데 아무튼 전기차는 어차피 큰 대세적인 흐름이에요. 시기가 좀 빨리 되느냐 1, 2년 조금 연기되느냐 좀 늦어지냐 그런 차이니까는 전기차 큰 부분은 없다. 이제 저점을 이제 막 벗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미 판매 허가 심사 착수했죠. 오늘 보면은 바이오주들 조금 변동성이 있었지만은 좀 대형주 의미가 있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은 그래도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이에요. 한번 내용만 잠깐만 보고 차트 볼게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미국 FDA죠. 에스에 이 아바스틴 이 바이오시밀러의 바이오 의약품 품목 허가에 대한 서류 심사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아마 이것이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5번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요. 이 SB8이 그런 부분이고 뭐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가 지금 하모니 관심주의 바이오 업종 2개 있죠. 셀트리온하고 NK맥스 있죠. 이제 NK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으로 슈퍼 NK 면역 세포 치료제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의 98% 고순도 면역세포 및 만배 배양력 증가를 하고 있다. 그런 NK세포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상승 논리 보면은 청세법 통과로 내년 8월부터 본격적 시행, 기존 일본 중심의 자가 면역세포 치료를 국내에서 가능한 실질적인 실적이 가시화되겠다. 뭐 쭉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보셔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저께 레고캠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요 네 종목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그쵸? 오늘 플러스 나왔어요. 그쵸? 상당히 건실한 그쵸? 그런 모습이에요. 지수가 코스닥 거래소 시장이 27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는데도 상당히 선박하고 셀트리온도 그렇죠? 오늘 셀트리온도 오늘 한 1,000원 정도 18만 4천원. 자,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언제죠? 요때, 그러니까 주가가 5,500원 떴을 때 진단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야, 5,500원, 일단 바닥은 확 찍은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수급적으로 5,500원 떴는데, 오히려 개인들이 샀다. 원래 개인들이 팔고,
뭐 외국인 있던 기관들이 사주면서 주가 떠야지 좀 의미가 있는데 해서 조금 아직은 좀 빠른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제는 주가가 3,000원 빠졌어요. 근데 오히려 개인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오늘도 그렇죠? 개인들 뭐 소폭 뭐 물량은 많지 않아요. 어제 13,000주, 오늘 14,000주. 네, 1,000원. 그죠? 일단 바닥권은 형성은 됐다라는 의미고 거래량도 40만 주. 뭐 크게 나오지 않죠? 뭐 평균치에 약간 밑도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니까는 거래량도 저점 통과 바닥권의 모습을 보이고. 자, 오늘 주가 움직임 보십시오. 고가가 1.9% 떴죠? 저가가 0.8%.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인 게 2%도 안 돼요. 누가 주가 관리, 시장도 나쁜데 주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주가는 지속적으로 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동반적으로 하락해야 되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작은 폭에 움직였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뭐 40만 주, 어제 39만 주니까 별 흠이 없죠. 그렇죠? 매도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에서 셀트리온 한번 우리가 주의 있게 보고 한번 타이밍을 한번 잡아드릴 때가 되지 않나. 우리가 아마 이 셀트리온은 이 17만원대인가요? 지난 9월 하순경에 18만원대, 17만원대죠?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20만원대 한번 하는데 아마 다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제 기간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지느냐 아니냐인데 일단 가격대 보고는 큰 부담은 없다. 그래서 셀트리온 한번 타이밍을 정도를 한번 잡아봐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NK맥스 한번 봐야죠, 참. NK맥스. 자, 막판에 좀 밀려서 한 150원 정도 하락했죠. 뭐 바닥권이니까 이 모습 보면은 그렇죠. 가격 조정 충분히 받고 지금 기간 조정도 뭐 한 3, 4개월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뭐 더 크게 무너질 건 없다.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개인들 매도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뭐 NK맥스 조금 지루하게 지금 지수 하락과 맞물리면서 조금씩 하락은 하고 있지만은 뭐 쉽게 뭐 얼마입니까? 우리가 보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선 121선이죠. 121선이 한 11,750원이네요. 뭐 이 정도 가격대까지는 언제든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갖고 계셔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고캠 한번 볼까요? 뭐 주가는 하락했지만은 뭐 추세 이탈 그런 모습은 전혀 아니죠. 그렇죠? 레고캠 그리고 한올 바이오. 일단은 뭐 관심 있게는 보실 필요 있다. 뭐 수급적으로도 주가 1.6% 빠지는데 개인들 매수가 7,000주. 그죠? 뭐 레고캠은 오히려 개인들이 매도했네요. 그죠? 이런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했어요. 저거 디램인데 요 부분은 아까 말했던 우리 반도체 뭐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했던 그런 부분이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오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건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